그러면은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번에 그 7차를 할 거고, 그다음에 요거다. 어, 저 저번에 그 숙제 잘 하신 분 있나요? 저, 그것 좀 해보고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궁금한 거나 뭐 숙제, 일단 덕현쌤, 상호쌤 했다고 하고, 유빈쌤도 했다고. 쌤, 그 네? C가 뭐를 의미하는 거였죠? C요? 네. C가 뭐였지? 어, C가, 잠시만요. C가 그 중심점 아니에요? 중심점? 아, 음. 중심점 같은데? 근데 왜 두 개의 열이 나오죠? 아, 너무 어렵다. 두 계열? 두 계열, 점 개수에 따라서 열이 네개거나 다섯 개거나. 근데 여기 지금 아까 덕현쌤이 색깔 개수 어떻게 바꾸냐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색깔이 네개밖에 지정이 안 돼서 그 네개로 했는데, 근데 여기에 이제 색깔을 다양하게 만들면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색이 적용이 가능하겠죠. 쌤, 그러니까 그러면 궁금한 게, 예. 그 약자가 7개인가? 8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RGB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어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컬러즈가 약자로 되는데, 여기에 이 컬러 베리어블 이거 아닌데, 이거 마커 페이스 컬러 이거 요거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배운 색깔 이 색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색깔을 미리 여기다가 설정을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게 하면은 이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미리 좀 내가 색깔을 알아서 뭐 빨주, 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미리 알고 그다음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지금 지금 화면 보이죠? 그 여기에 요 요의 얘 그 파란색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마커 면색 얘가 여기 바꾸면은 여기 이렇게 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얘 색깔은 보시면 0.64, 0.08, 0.18이죠. 그쵸? 얘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0.64. 내가 색을 지정을 해주고 싶으면 0.08이었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색깔을 내가 뭐 10가지까지 그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뭐 하면 되고, 아니면은 뭐 저는 이제 제가 만든 코드가 있어서 그 이제 빨강색부터 파랑색까지 뭐 이렇게 해주는 코드가 있거든요. 색 1이었나? 이렇게 이거를 만들어 주면은 우리 색 그 배웠었죠. 10으로 해야겠다. 그 우리 색 배웠었죠. 여기 어 이거 여기가 이제 연빨강,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색의 이제 그 스펙트럼이 이렇게 생겼어요. 1, 5, 1, 0.5,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뭐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다들 그 1부터 10까지 잘 한 거 봤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이거는 뭐 그대로 해도 어차피 앞에 이거를
지정을 해도 나중에 이거 뒤에 얘를 따라가거든요. 페이스 컬러 요거. 그래서 얘의 이건 이제 TK의 어 2K 빼기 1 이렇게 해주고 이게 1부터 10이 되나? 지금 안 돼. 9가 되나?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이렇게 바뀌고 있죠. 내가 4개까지밖에 안 했네요. 이거 그 K민스를 4개까지밖에 안 했나? K민스 K9까지 했는데 근데 왜 9까지 한 것 같은데 C가 9 C가 잠깐만 이거 안 보이는구나. 요렇게 지금 색깔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색으로 뭐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쌤, 안 들려, 쌤. 어, 쌤, 그 페이스 컬러 말고 진짜 색깔을 지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칼날스의 진짜, 어, 이게 진짜 색깔, 이게 진짜 색깔이에요.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일단 뭐 디폴트로 거의 정해줘야 되는 그런 색깔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되죠, 지금. 쌤, 그럼 혹시 죄송하지만 그 TK 네, 말고 그 네. 칼날스 쌤 중간에 있는 여기, 버전으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컬러스? 그러면은 요거를 음. 많이 넣어야 돼요. C, 뭐, Y, 네. 걔 말고 그 밑에 있는 애로? 이거? 아니요. 그 지금 칼날스가 두 개고 TK가 이제 하나잖아요. 맞아요. 아, 그 아, 중간. 이거? 네네네네네. 아, 걔로 하니까 이러면, 계속 오류나가지고 저는 네. 아, 개수가 똑같아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그, 지정을 해주는 게 좀 어려운데, 뭐, 무작위 색으로 음, 좀 음. 지정을 해볼게요. 4, 0.5, 네, 검은색으로 해야 되네. 0.5. 다뭐 비슷한데? 저는 5.8, 5.5. 그러면 지금 1, 2, 5개? 5개까지만 음, 해볼게요. 네. 5개까지 하고, 얘는 이제 필요 없고,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사이즈 다음에 C가 컬러거든요. C죠? 음, 여기다가 넣어야 돼. 여기다가 아, 근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쵸. 이게 여기서 네. 이 인식하는 네. 그 값이 그 문자일 수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음. 만들 수 있는데 필드가 이거 되네. 필드가 문제네. 여기 이렇게 되네. 오잉? 어 이렇게 색을 지정해주면은 이렇게 잘 바뀌죠. 아주 잘 되네. 뭐지? 네, 좋아요. 따옴표 했었나? 아, 감사합니다. 우선 그 좋아요. 그다음에 뭐 숙제 아까 덕현쌤이 올린 그거 보니까 다들 1부터 9까지 잘 본 것 같고 그러면 동편쌤, 상호쌤, 유빈쌤 잘 한 것 같고 오늘 누구 왔지? 뭐 11명이야 참가자가? 아, 중복이 많구나. 그러면 숙제가 3명 온 사람이 소린쌤, 영희쌤 처음에는 뭔가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네. 재현쌤도 있어요? 재현쌤 여기 내가 못 봤나? 옆에서 듣는 거예요? 참가자에 왜 없지? 여기 리스트에 없어, 이거 봐. 더 밑에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거
그리고 오늘 그럼 더 그 질문 없으면은 이게 해볼게요. 다 잘 나온 것 같고 또 여러 클러스터링 나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다 본 것 같으니까 유리쌤 기다려야 되나? 아까 잠깐 나간 것 같은데. 네? 화장실? 아, 그러면 그거 기다리면서 이거 한번 해보죠. 요거는, 요거는 좀 되게 쉬울 거야, 그냥. 아, 금방 왔네요. 그러면 바로 하지 뭐. 그러면 오늘 강의 해볼 거고, 저번에 한 게 unsupervised clustering이었죠. 그쵸.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러니까 차원의 개수가 낮은 상황에서 그 차원이 뭐라고 했죠? 그 이제 어떠한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규식이 어 머리 색깔 뭐 그 남자인 거, 뭐 어디 뭐 서울대학교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정보들이 이제 피처인데 우리는 이제 피처가 낮은 점들을 가지고 했었죠. 약간 피처의 개수가 낮은 점들. 그래서 그 이번에는 그래서 차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우리가 디멘션 리덕션을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낮춰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석을 이제 하는 거죠. 차원 너무 많으면 이제 힘드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PCA를 이제 배워볼 거고 이 방법을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PCA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그 리니어한 그 디멘션 리덕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 이제 리니어한 방법과 넌 리니어하게 차원을 감소시키는 방법 이 TSN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가장 자주 보는 두 그 머신러닝 방법이잖아요. 논문을 보면은 그거 두 개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이제 PCA는 원래 이제 PCA에서 그 뉴럴 트래젝터리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거 조금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아직 좀 잘 못한 것 같아서 이제 TSNE는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TSNE를 실습을 해보고 아마 다음에 한번 뉴럴 트래젝토리를 한번 뽑아보는 거를 해보든지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제 차원 감소에서 그 이제 PCA를 먼저 짚고 가야지 이제 TSN 이런 것도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어 그래서 이- 그 원래 그래서 원래 TSN이만 하려다가 PCA를 좀 알고 나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특징 선택, 뭐 추출 이런 거 그 맨 첫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특징이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을 할 때 그 뭐 연어랑 뭐 숭어 이런 거를 그 구분하려고 할 때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연어라는 애를 이루는 정보가 이제 길이, 밝기. 그래서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연어와 그 누구냐 숭어를 뭐 나눈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징, 피처들은 그 어떠한 점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뭐 숭어에 대한 정보가 두 개만 있는 거 아니죠? 뭐 그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뭐 어디에 서식하는지, 뭐 물 요거 얘 물갈퀴라나요? 이거 요거 맞아 지느러미가 몇 개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엄청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많을수록 뭐라고 했죠? 특징이 많을수록 얘가 뭔지 알기 쉽다. 그러니까 기가 학습 정보량이 많을수록 어, 결론을 내리기 더 쉽죠. 근데 정보가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은
일반화가 잘 안 된다고 또 배웠었죠. 그래서 이게 뭐 컬스 오브 디멘셔널리티다라는 것도 했었고, 그래서 우리 배웠던 그 뭐냐, 수달기에서 어, 그, 그 그림 기억 나실 거예요. 점들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가장 그 자연적인 그 진리는 요건데,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이 자연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원이 많아지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차원을 축소해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게 그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차원 축소를 과정들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디멘션 리덕션을 이제 할 거고 그래서 뭐 unsupervised learning 쪽에 들어가기도 하고 뭐 supervised learning 쪽에 뭐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배울 것들은 이제 unsupervised learning 쪽일 거예요. 어, 저 이제 어떤 뭐 지도학습이냐 비지도학습이냐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배웠고 이제 그 PCA 같은 것들은 아마 피처를 이제 익스트랙션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이런 피처 정보들이 여기 앞에 파라미터 이런 여기 이 세타 1, 뭐 세타 2 이게 이제 그 피처의 정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게 많아질수록 그 피팅은 잘 되겠지만 근데 진짜 정보를 담지 못하는 그래서 적당하게 가져야 되는 PCA 이런 것들은 다 피처 익스트랙션 쪽에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정보는 뭐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얘가 알아서 그 어떠한 어, 그 이제 벡터를 뭐 뽑는데 아무튼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되는 그런 그런 값을 이제 뽑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unsupervised 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튼 디멘션 리덕션에는 뭐 이제 아예 이 정보는 빼자 뭐 그냥 인간이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supervised 뭐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뭐 내 손톱 때가 있는데 뭐 손톱 때에 대한 정보를 이제 필요 없다 이거 빼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김규식이랑 인간을 정의하는데 뭐 머리카락 길이 뭐 이런 거는 또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피처를 셀렉션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정보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이게 PCA 쪽인 것 같고. 그래서 PCA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보면은 이거 원래 이게 틀어졌는데 이게 안 틀어지네. 이거 되게 재밌는데. 아무튼 그 PCA 애널리시스는 그러니까 종합 점수를 잘 계산하는 법이라고 하면은 되게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이 점들이 있는데 이 점들이 종합 점수가 어떤 쪽으로 떨어질까? 어, 그래서 뭐 언제 PC를 쓰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 큰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선형적인 결과가 보일 때, 즉 멀티콜 리니어리티라고 여기서는 하거든요. 근데 내가 뿌린 점들에 대해서 그런 선형적인 변화가 보일 때 PC를 쓰면은 좋다고 하고, 그리고 뭐 정보들이 많을 때 그 거기서 뭐 가장 대표되는 하나의 피처를 추출해서 이제 디멘션을 리덕션 하는 거죠. 그 차원의 정보가 뭐 100개였는데 이제 그 100개를 대표하는 하나의 값으로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게 이제 PC이고 그리고 또 디노이즈 뭐 데이터 컴프레션 하고 싶을 때 그 데이터 컴프레션도 결국에는 압축이죠. 그 100개를 하나로 압축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점들이 다 이 노란색 선 아래로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차원에 있었던 그런 그 정보들이 하나의 선, 1차원으로 이제 모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선은
이 두 개의 점수에 대해, 이 두 개의 그 정보들에 대해서 그, 어, 하나의 종합 정보, 종합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합 점수를 계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해가 잘 되죠? PCA 어널리시스가 뭘 하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그래서 한번 잘 따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PCA 어널리시스의 그 원리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해볼 건데, 어떻게 종합 점수를 계산할까? 요 질문이 있겠죠? 왜냐면 PCA 어널리시스가 종합 점수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요런 데이터 셋이 있다고 하면은 이 2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국어 점수, 뭐 영어 점수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어 이제 요 점수 분포에 대해서 이 그 어 이 요 이 시험 점수 분포에 대해서 이 하나의 그 종합 점수선 아니면 뭐 파란색 종합 점수선 이런 거를 그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초록색, 뭐 노란색, 뭐 검은색 이렇게 한다든가 엄청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종합 점수를 매길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뭐 빨간색 방법은 이제 각 점수마다 0.5, 0.5 점수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평하게 다 공평한 점수를 이렇게 줬으니까 여기 Y는 X를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비율을 6대 4로 주게 되면은 이제 국어 점수에다가 6점을 더 그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좀 요, 요, 요 선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런 그래프를 따르게 되겠죠. 국어 점수에다가 더 큰 그 비중을 줬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이 이 점수들에 대한 그 PC1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식 보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 정답을 써놨는데 안 떠오를 것 같아서 그 기하와 벡터 고3 때 배운 거 생각해 보면 이게 벡터의 내적과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벡터의 내적에 대해서 다 배우셨겠지만 기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벡, 벡터의 내적이라는 거는 이 A라는 선이 있으면은 이제 요런 B에 대해서 이렇게 정사형을 시킨다고 하죠. 정사형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얘에 대한 그 이제 그림자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사형이 이제 그림자 0 뭐 이런 거였는데 얘에 대한 그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A를 이 B축에 대해서 내적을 하면은 요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점들을 이 선에 대해서 이 정보선에 대해서 정사형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모든 애들이 얘로 이게 떨어진다. 축축축축 다 90도 직교를 이뤄서 떨어진다. 그게 요 그림이죠. 90도를 이룬 상황으로 떨어진다. 90도 직교되는 요 노란색 선 위에 점으로 떨어진다. 그게 이제 이 모든 점들의 새로운 그런 정보를 담은 선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결국에 PCA 분석하겠다는 거는 이 선을 하나 뽑겠다는 거죠. 이 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봐보면은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분은 뭐 냅다 내려버리기라고 했죠. 냅다 내려버리면 다 여기 이렇게 다 여기로 떨어지겠죠. 이런 방법도 있고 여기 그 Y축 뭐 X2, 엑시스로 다 찌부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것도 PCA 방법일 거예요. 아, 벡터 내적 방법. 그다음에 새로운 차원 찾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두 선 말고 이 PCA를 이용해서
그, 이 종합 점수에 대한 새로운 그런, 디멘션, 이걸 찾는 걸 텐데, 요걸 찾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겠죠. 뭐 화살표 쭉쭉쭉쭉 이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PCA에서 가장 지, 지향하는 점은, 그러니까 최대한 데이터를 많이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어, 그걸 뭐 이제 PC varianc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얘네 좀 여기 몰려 있죠. 여기 보시면 얘네 여기 몰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점들에 대해서 다 겹치지 않고 떨어져 있게 그, 그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차원을 찾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길이가 가장 긴 화살표를 찾고, 그리고 요 길이가, 그리고 이제 나머지 PC를 또 찾을 때, 그러니까 얘는 PC1이죠. 하나 찾은 거는. 근데 나머지 하나를 찾을 때는 얘 직교가 돼야 된다고, 어, 직교가 되면은 또 얘, 이 선들을 다 어, 이 점들을 그, 이제 PC2 얘와 직교되는 화살표에 다 데이터들이 내렸을 때 다시 이 PC1에 대한 정보와 안 겹치게 다 잘 정보가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PC1은 그 데이터가 안 겹치게 가장 분리를 잘 시켜주는 화살표를 찾고, 또 요거를 하나 찾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직교시켜서 다 떨어뜨린 이 화살표에 직교되는 걸 찾을 거예요. 그게 이제 PC1과 PC2의 그 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뭐, 이해되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거 원리는 되게 빨리 그냥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이걸 다 열심히 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PCA 애널리스의 뭐 수학적 원리는 일단은 이제 행렬을 통해서 그, 이제, 행렬에서, 행렬 계산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식을 통해서 그게 가장 대표되는 그런 벡터 그 화살표를 구할 수 있다는데 그 이제 뭐 이런 대칭 행렬에서 PC1과 PC2를 뽑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 대칭 행렬이 나오면은 이 앞에 곱해지고 뒤에 곱해지는 얘네들이 이제 뭐 PC1, PC2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이제 그러면 일단은 이 행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렬을 만들어야겠죠. 그거를 하는 방법은 여기 뭐 키와 몸무게 이 2차원의 정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서 평균을 한번 빼주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평균에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 두 개를 곱하면은 어 그러면은 이제 요런 게 이제 보여요. 그러면 아까 요런 형태랑 좀 비슷하죠. 네, 요런 형태 3, 4.5, 0.91이고 여기는 좀 대칭되는 상황. 여기도 지금 좀 형태가 비슷하죠? x1, x1,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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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1, x1, x2. 요런 대칭 행렬이라고 하는데 이 대칭 행렬을 우리가 뽑으면은 그러면은 앞서 본 이 PC1, PC2를 이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어, 화살표 이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안에 이 값이 그런 저 아까 보신 이런 화살표를 대표하는 그런 값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PCA의 그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차원 축소, 리니어하게 차원 축소를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제 없으면은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 그 저번 시간에는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제 좀 TSN이 얘기를 하게 될 건데 그
TSN이가 클러스터링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클러스터링은 아니거든요. 클러스터링은 데이터를 뿌린 상황에서 어떻게 했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장 잘 분리해주는 점들을 찾아갔잖아요. 그쵸? 근데 TSN이가 얘랑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또 이제 뭐 클러스터링이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얘는 그런 그런 건 아니고 어 이제 차원을 이제 축소시키고 비슷한 애들끼리 붙다 보니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 한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연하게 클러스터링이랑 조금 달라요. 그 뭐 질문 있네. 밤을 새서 안 좋은데 뭐 편한 대로 하세요. 어 그래서 또 질문한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어 그래서 지금 TSNE는 차원 축소의 한 방법이고 이 목적은 복잡한 차원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제 이것을 시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뭐 예를 들면 그 100개의 차원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얘네를 이제 잘 뭉쳐서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차원을 축소시켜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복잡한 데이터를 이렇게 2차원의 차원을 축소시켜 주는 거고 이제 비슷한 데이터들은 가까운데 이렇게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빨강색들이 뭐였죠? 그러면 이 빨강색 정보들은 이제 같이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쌤이랑 재선쌤이 옆에 앉아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 쌤들은 뭐 어디냐 그 우주에서 볼 때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 안에서 그 여기 문을 들어와서 볼 때도 같이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도 같이 이렇게 똑같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해치지 않으면서 항상 가깝게 서로 이동할 수 있게 그거를 해주는 거고. 근데 또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항상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게 계속 뭉쳐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질문하세요. 아, 네. 쌤, 근데 약간 멀리서 보면 약간 네, 재선쌤, 상호쌤, 쌤까지 어떤 그,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그쵸. 가까이서 보면 이제 지금 여기 분리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 어떤 약간 파라미터로 뭔가 그게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뭔 그,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음. 멀리서 보면은 가까워 보이는데 음, 가까이서 음, 음. 보면은 또 둘이 사실 이렇게 멀려 보이지 않냐.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점들을 이제 원래 SNE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그러니까 SNE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 음. 여기 안에서 그 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할 음, 거고, 근데 그 아무튼 아까 유니쌤이 좋은 말 해줬는데 뭐 아무튼 그것도 이따 설명할게요. 네, 여기 네. 보면은 그 어쨌든 비슷하지 않으면 멀리 위치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에 있는 내 친구는 항상 난 빨강색이 있지만 주황색에 위치할 수 있게 그렇게 계속 그 점들을 이제 이동시켜 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 여기를 여기 보게 되면은 잠깐만 여기 요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상황을 이렇게 처음에 어디니? 이게 그 TSN이 과정이에요. 그 처음에 엄청 뭉쳐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TSN이가 진행되는 건데 진행이 돼도 계속 같이 뭉쳐 다니죠. 그쵸? 이거를 계속 해준다는 거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뭐 일단은 그 TSN이 이제 단점을 먼저 좀 얘기하면은 그 다차원 데이터를 나는 차원으로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 포인트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이제 식별해서 데이터의 패턴을 발견한대요. 근데 문제는 input feature, 그러니까 이 결과값만 보고 얘가 어떤 그 값을 그 대표적인 값이 있는지 이거는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무작위로 이따가 또 계산 과정에서 볼 건데 그 무작위로 뿌리는 거다 보니까 이 결과만 가지고 뭔가를 이제 그 뭐 김규식은 사실은 뭐 어떤 비밀을 갖고 있었다 이런 거를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각화 툴,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재선생과 상호쌤은 항상 붙어 있고 뭐 재선생과 부산에 있는 사람은 항상 멀리 떨어져 있다.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각화 툴로 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따가 뭐 K-means처럼 K-means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값이 뭐 어떤 값과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아예 대표를 하는데 TSN이가 이렇게 지금 뿌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얘가 뭐 이 그 머리카락의 파랑 정도가 한 60 정도 되고 그 뭐 머리 크기가 한 40 정도 되고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그거가 이제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냥 잘 분리가 됐구나. 얘네들은 그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잘 뭉쳤구나. 요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TSN이 과정을 좀 얘기를 할 건데 내가 앞에 이걸 좀 건너뛰었구나. 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 단점도 알았고 TSN이가 뭘 지향하는지, 그러니까 시각하고 차원을 감소시킨 다음에 낮은 차원에서 그 어떠한 정보들이 잘 묶이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고 이제 그 아까 유빈쌤이 말한 얘네가 정말 가까운지 뭔지 어떻게 판단하냐 그 어떤 차원에 있어도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유사도 이런 개념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앞서서 우리가 좀 미리 선행되게 알아야 되는 이런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TSNE에서 그 T가 있잖아요. T. 그걸 이제 T 디스트리뷰션에서 따온 건데 이제 그 T 디스트리뷰션이 뭐냐. 다들 정규분포 아시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는데 이제 정규분포보다는 조금 어, 이제 그, 좀 N수가 작을 때 쓰는 정규분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T는 우리 T 테스트 하잖아요. T 테스트 할 때 거기서 쓰는 그 분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일단은 그 N수가 적을 때 사용하는 그런, 뭐 통계 방법 분포예요. 그래서 그 정규 분포와 그러면 그 차별화되는 특징이 뭐냐. 정규 분포는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T 분포는 좀 더 그 경사가 이렇게 낮고 꼬리가 길어요. 요런 식으로 좀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자유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요거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서 좀 넘어가고 뭐 자유도에 따라 이런 분포 모양이 좀 바뀌고 여기 T 보시면은 그 어, 우리 그 Z 스코어 똑같죠? X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그리고 이건 얘는 SEM이죠, SEM. 그래서 우리가 항상 쓰는 그런 SEM 그래프에서 또 이런 그 비슷한 그런 모양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TSNE는 이 T분포를 사용해서 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애들이 가까운지를
이제 추측을 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T 분포, T가 뭔지를 의미하는지 좀 아셨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랑, 정규 분포랑은 좀 다른 그런, 분포고, 그래서 뭐 이런 자유도 얘기가 있는데, 뭐, 자유도는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봐도 되고,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좀 TSNE로 돌아오면은, 우리가 일단 TSNE보다 그 SNE, 이 파트를 좀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어, SNE 과정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SNE의 그 약자는 그 S는 스토카스틱, 그 확률적이라는 거고, N은 네이버링이고, E는 임베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풀었으면 확률적으로 이웃들은, 이웃들을 임베딩, 놓는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가까운 이웃들을 같은 곳에 놓는다. SNE.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어, 근데 이제 그 확률을 TSNE에서는 그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T 분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SNE는 표준 정규 분포를 써요. 그래서 그 왜 쓰게 되는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그냥 이제 오버뷰 과정을 보면은 이 3차원에서 이렇게 가까운 애들끼리 그, 이렇게 뭉쳐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거리상, 유클리디안 거리, 어, 거리상 가까운, 거리상 가까우면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가까운 애들은 이렇게 유사도가 높아요. X1과 X2는 유사도가 높고, X1, S3는 또 유사도가 높죠? X1, X1은 자기 자체, 자기와 자기 자신의 유사도니까 그냥 항상 높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유사한 정도가 다 여기 안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 4, 5, 6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점들을 2차원 상에 무작위로 뿌려요. 여기 보시면은 무작위로 뿌려져 있죠, 지금. 무작위로 뿌려져 있는 거 봤죠, 처음에. 어, 그러니까 무작위로 뿌리고, 그 다음에 얘네 간에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유사도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까웠던 애들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은 5랑 가깝고 4는 또 6이랑 가깝죠. 그래서 걔네를 같이 모일 수 있게 유사한 원래 여기서 유사했던 애들끼리 모일 수 있게 뭉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까운 애들끼리는 뭉치겠죠. 이렇게 그쵸? 이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뭉치고 뭉치고 서로 뭉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이제 SNE 과정이에요. 이 SNE가 아니라 SNE. 여기 보시면은 한 점이 그 나머지 점들을 이웃으로 고를 그런 확률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확률을 고르는 방법은 지금 이, 이런 그 좌표평면 위에서 한 12개 정도의 점이 있죠. 이 12개 점들에 대한 그 모든 거리를 이렇게 구하고 얘네가 그 정규 분포 상에 위치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점과의 유사도, 그러니까 이 점을, 파란색 점을 이웃으로 고를 확률은 매우 낮겠죠? 왜냐면 매우 멀게 있으니까. 그쵸? 어,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빨간색 점에 대해서 파란색 점을 뭐 고를 확률. 그러니까 빨간색 점에 대해서 파란색 점이 아니면 뭐 빨간색 점이 어떠한 점을 가깝다고 고를 확률. 그러니까 이 모든 확률을 다 계산을 해줘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빨간색이 어떤 점에 확률적으로 가깝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걔네들은 뭉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과의 거리는 여기 보시면은 유클리디안 거리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유클리디안 거리에 대해서 배웠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 부분은. 모든 점들에 대해서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면은 확률적으로 어떤 점이 그, 이 점의 이웃인지를 알 수 있다. 어, 그게 이제 우리가 원래 데이터에서, 어, 점 i와 점 j가 퍼져 있는 확률, 그거를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원 데이터처럼. 근데 이거를 이제 뭐 3차원이나 4차원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2차원으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차원에서 퍼져 있는 확률을 또 다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내 4차원에 있던 점을 2차원 점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걔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걔 어떤 점이 얘는 일단 무작위로 찍히겠죠. 그 그러니까 얘는 일단 어디 한 가운데 무작위로 찍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랑 가까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지금. 얘가 어떤 애랑 뭉쳐 다닐지. 그래서 그럼 그 뭉쳐 다닌 이 4차원 넓은 공간 상에서 그러니까 유비쌤이 그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지금 다른 차원에서는 얘네에게 가까웠는데 새로운 차원에서는 어떻게 비슷하게 가지고 다닐 거냐. 바로 이 컬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라는 이런 식을 써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 정보 이론에서 쓰는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그게 그, 어,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이 상태가 있으면은 이 상태가 서로 얼마나 그 이게 정보가 좀 많은지, 그러니까 그 뭐, 그 정보가 많다는 거는 얼마나 확률, 요런 식이 이제, 어, 정보가 얼마나 이제 많이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적게 일어난 일은 되게 놀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엄청 놀랄 일이죠. 그래서 얼마나 놀랄 정도인지를 이제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뭐 식인데, 그 많이 놀라면은 엄청 일어나기 힘든 일이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거든요. 그냥 뭐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보다 뭔가 로또가 터졌어요. 그러면 내 일상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이 식인데, 뭔가 일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최소로 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으로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여기에서 가까운 확률을 비슷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C가 0이 되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이 변동 없이 일정하게 해주게 하면은 C는 0이 되면은, 그러면은 C가 0이 되면은 로그는 1이 돼야지 C가 0이 되잖아요. 그러면 P와 Q의 확률이 같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에서 이 점들의 유사도 확률, 이 점들이 가까울 확률과 새로운 데이터 차원에서 있는 어떠한 점이 가까이 있는 확률을 똑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결국에는 얘네가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요 과정이에요. 새로운 차원에 놓고 이 다시 이렇게 가까이 만들게 해준다. 가까이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 여기 보시면은 지금 다 멀리 떨어져 있었죠? 근데 점점 가까워지죠? 파란색 애들은 원래 가까웠던 파란색 애들끼리, 빨간색 애들은 원래 가까웠던 빨간색 애들끼리. 이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중이에요. 원래 데이터 차원과 새로운 데이터 차원에서 점을 무작위로 뿌릴 때 X축과 Y지표는 저희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TSN의 단점이 뭐였죠? 단점이 끝나면 인풋 피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값이 나왔는데 그냥 무작위로 뿌리고 그냥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는 그, 그거라서 그냥
무작위 데이터예요. 여기서 끝나고 나면은. 그래서 X와 Y축이 의미하는 게 없어요. 그 단지 그 값들은, 어, 점들끼리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쓰이는 값들일 뿐이에요. 그게 이제 TSN이 단점인 거죠. 음. 뭐 더 질문 있나요? 다들 천재다. 잘 알아듣네.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게 TSN이가 그러니까 SNE 자체가 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두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의 분포는 지금 보시면은 얘네 네 개가 좀 가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음, 가까운 점들의 이제 분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얘네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서로 확, 모든 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까운지 이제 확률을 계산했을 때 그,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여기서 얘를 고를 확률이 지금 엄청 작은데 초록색에 대해서 확률을 다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얘보다는 좀 더 높다는 말이죠. 아주 조금이라도. 지금 여기 보시면 Y축도 다르고 지금 거리가 다 다르게 계산되잖아요. 얘 세 개는 되게 작은데 얘 가까운 세 개는 좀 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 점 사이의 거리 혹은 초록색과 빨간색 점 사이의 거리 이거를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TSN에서는 이 점에 대한 그, 그 확률을 유사도를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요. 이 점의 분포의 확률을. 그러면은, 어, 얘네 둘은 n 일단 생각 안 하고 보면은 이분의 이 두 점 사이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체로 이 두 점, 지금 요 괴리에 대해서 중간값 정도로 우리가 이 일어나는 차이를 좀 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n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 모든 점들에 대해서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TSN이가 SNE의 단점 하나를 이렇게 보완하는 거고, 이 또 다른 방법, 여기서 이제 T가 등장해요. T 분포. 얘가 왜 지금 T를 했는지, 이런 크라우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그, 지금 이 익스포넨셜 함수는 정규 분포에서 사용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를 지금 이게 다른 차원으로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아까 P가 높은 차원에 있었던 거고, Q는 작은 차원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여기 보시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를 쓰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꼬리가 좀 덜 올라가 있죠. 여기 얘보다는. 그러면은 어떻게 됐어요? 얘를 그 여기 위에 놨을 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엄청 뭉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를 여기 놨을 때 이거는 엄청 차이가 적죠. 얘네 둘은.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Y값 차이가 엄청 적죠. 그래서 가깝게 되는데 근데 꼬리를 좀 길게 해주면은 Y값 차이가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점들이 더 많이 벌려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올 때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 T 분포, 이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한 T 테스트에 사용되는 그 분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애들이 뭉쳐있게 되는 그런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파란색 뭔가 되게 엄청 뭉쳐있는데 얘는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됐다 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완점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동을 점들이 서로 뭉치는지 퍼지는지를 이제 그거를 이제 정해준다는 건데 SNE에서는 그냥 확률적으로 옆에 띄엄띄엄 했다면 얘네들은 서로 얼마나 뭉쳐야 되는지도 이제 정해줘요.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오냐? 아까 그 요식 기억나세요? 아까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어떤 공간 요- 요식이 뭐였죠? 요식이 그 한 차원이 약간 점을 낮은 차원으로 가져왔을 때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식이었죠. 그 확률을.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은 이 낮은 차원으로 가져왔을 때 이동 이동한 그 점이 얼마나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변화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량을 알고 얘를 적용시켜 주면은 이제 PQ가 다르면은 움직이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높은 차원에서 낮은 차원으로 가져왔을 때 뭔가 확률이 차이가 크다. 그러면은 많이 움직이고, 뭉칠 수 있게 많이 움직이고. 근데 얘네가 비슷하면은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 그, 이제 요 미분값이 0이니까 미분값이 0이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제 P 안에 이제 또 그러면 점들이 P 안에는 또 점들이 여기 보시면은 아까 유클리디안 거리였죠. 그러니까 이 점이 I에서 J로,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로 이동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게 값이 크면은 점이 이동을 해야겠구나. 낮은 차원에서 이동을 해야겠구나라는 거고 이 미분값이 적으면은 적게 움직여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넣어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애들이 잘 뭉치겠구나. 어, 요 방법까지 이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perplexity 여기서 파라미터를 하나 뭐 정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점들이 퍼져 있냐의 정도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우리 실습하면서 perplexity를 바꿔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간단하게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면 그 아까 정규분포나 그 뭐 T분포 이런 것들은 다 분산을 정해줘야지 이 정규분포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정의해 줄 수 있거든요. 아까 뭐 분산이 클수록 분포가 요렇게 커져요. 요렇게. 다, 잠깐만. 안 보이시죠? 제 마우스 보이시나? 마우스 보이시죠? 그러니까 분산이 클수록 요렇게 넓게 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점들을 넓게 퍼뜨려 있을지겠죠? 여기 보시면은 분산이 2가 돼 있을 때는 점들이 좀 덜 퍼지게 되죠. 근데 분산이 4 되면 꼬리가 좀 올라왔잖아요. 꼬리가 좀 올라와졌다는 거는 더 멀리 퍼져 있는다는 거죠. 유사도가 조금 더 높아지니까 서로. 이해되셨어요? 아무튼 perplexity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TSNE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 적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볼 건데, 요거는 제가 준 파일 없어도 그냥 매틀랩 상에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틀랩을 켜보고, 이따가 우리 데이터에도 적용해 볼 거예요. 그 미니스코프 데이터. 일단은 훨씬 레이블링이 잘 된 그런 데이터로 이렇게 해볼 건데, 자, 여기에서 일단은 로드 피셔 아이리스를 해볼게요. 다들 매트랩 폈죠?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세요. 로드 피셔 아이리스. 그러면은 두 개의
그게 나올 거예요. 하나는 미아스고 하나는 이제 스피시스라는 거예요. 이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은 워낙에 그 대표적인 데이터셋인데 그러니까 막 파이썬이든 뭐 어디서든 쓰이는 이게 뭐냐면은 지금 150개의 꽃이 있어요. 그 버지니카 또 뭐 versicolor 뭐 세토사 뭐 이런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에 대해서 그 꽃잎 크기, 뭐 꽃받침 크기, 꽃잎 뭐 개수 그러니까 요런 그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꽃 개수는 아닌데 아무튼 꽃잎 크기, 뭐 꽃받침 크기, 뭐, 뭐 그런 값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의 꽃에 대해서 네 개의 피처가 있다. 하나의 꽃에 대해서 네 개의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쵸. 이해하셨죠? 네, 진짜 요 상황에서 이제 TSNE에 그 니아스를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실행을 시켜볼 거예요. 자, 여기서 TSNE에서 보면은 요거를 해보면은 그 2차원의 임베딩 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행렬을 반환한다는데 그 하이 디멘셔널 로우 오브 X라고 하죠. 그것도 피셔 아이리스. 어 하이 디멘셔널 왜? 아니에요. 그 매틀랩에서 기본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이거 하면은 다 나와요. 이거는 무조건 다 나와요. 자동 로딩, 자동 로딩. 그래서 그, 이제 고차원, 4개의 차원에 대해서, 아니, 이제 150개 정보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점을, 하나의 그 차원으로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차원이 담고 있는 이제 4가지 정보를 여기에 넣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점들을 하나하나 잘 분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플러팅을 피겨 플롯을 그릴 때는 이제 Gscattera라는 걸 쓸 건데 그 요대로 입력하면은 이제 Gscatter는 이 점들이 각각 그 어떤 팩터 그 뭐지 이 점이 뭐 어떤 색깔이 돼야 될지 어떤 애들끼리 뭉쳐야 될지 요거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면 얘가 이렇게 커지게 해주거든요. 또 얘를 실행해보고 TSN을 하고 요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요. 다들 해보셨나요? 지금? 잘 나왔죠? 저 모양이 다르죠. 아까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무작위 점을 하나 찍고 걔네가 얼마나 뭉쳐 있는지 퍼져 있는지를 계산한다고 했었죠. 차원이 많을수록 분류 시각화를 잘 해주나요? 그쵸? XY는 의미 없으니까. 그래서 차원 정보가 많으면은 아까 우리 처음에 여기서 배운 게 뭐죠? 어, 요거. 그러니까 차원이 많을수록 분류는 잘 된다. 근데 너무 많으면은 그 자연 현상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차원이 많으면은 이게 잘 될 거예요. 차원이 많고 근데 그 대신 그 차원이 뭐 이제 점과 점을 잘 분리시켜주는 그런 정보여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 뭐 유비쌤, 재선쌤 모아놓고 한국인을 분류하자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중국인 아니면 그냥 그 아프리카에 있는 좀 흑인들을 데려와야지 이제 피부 색깔도 다르고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르고 예. 그런 좀 의미 있는 정보들을 좀 넣어줘야지 잘 분류가 되고 뭐 그래도 뭐 정보 많이 넣어주다 보면은 이제 미세한 차이도 분류해줄 수도 있고 이제 그게 머신러닝의 의미니까 어쨌든 좀 정보를 넣어줘도 의미 있는 게 넣어야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왜냐하면은 이제 고차원에서도 이제 고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거리는 벌어져 있어야지 여기 그래야지 이제 유사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고차원에서도 거리가 가까워 서로 유사해. 그러면은 분리가 잘 안 되겠죠. 네.
뭐 그런 게 있고, 어, 그래서 GSN이 이렇게 같이 해봤고, 그다음에 우리 데이터에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데이터. 쥐 먹는 거? 아, 글 드릴게요 하고, 요거 하고 드릴게요. 교수님이 와서 재촉을 했어요. 요거, 어, 제가 그 올린 그 파일 있죠? 요거를 그대로 하나의 파일에 넣어서 요것만 바꿔주면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쭉 돌려보시고, 요거까지는 실행을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니까 요거 로드 아이리스. 일단은 그 332줄까지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나올 건데 지금. 뭐 나왔죠. 근데 이게 뭐 나오게 해놨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자, 지금 요런 점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 2가 뭐냐? 1은 시킹 뉴런들이에요. 2는 컨숨션 뉴런이고. 그래서 시킹 뉴런 뭔가 좀 모인 것 같고 2번 뉴런 모인 것 같죠? 그쵸? 요런 이제 이런 게 보일 텐데 여기서 우리가 이 TSN이 안에 넣어주는 정보들이 뭐냐를 보면은 지금 그 64 곱하기 이제 94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 64는 64개의 뉴런이거든요. 아까 우리 아이리스 넣을 때 150개의 꽃들을 넣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64개의 뉴런들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은 PMN all 1, PMN all 2가 있는데 PMN all 1은 뭐냐면 그, 그 eating trial에서 쥐가 밥을 먹을 때, 쥐가 밥을 먹을 때 그 트라이얼의 신경 활성이고 얘는 쥐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신경 활성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요게 하나의 그 정보거든요. 정보. 그러니까 각 초마다 모든 시간마다의 정보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1 뉴런에 대해서 그 한 약 26초 동안 밥 먹을 때 정보를 넣어주고 그다음에 밥을 먹지 않을 때의 정보를 넣어줘서 신경 활성의 그 94프레임 동안 그 신경 활성의 정보들을 넣어주어서 걔네들을 분리해줘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64개의 뉴런에 대해서 밥을 그 그냥 47프레임이라고 할게요. 밥을 먹는 트라이얼에서 47프레임의 동안의 각 초마다의 신경 변화, 밥을 먹지 않을 때 신경 변화 정보들을 가지고 이 신경들을 분리해줘라고 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뭐 learn rate 이런 게 있거든요. learn rate를 한 100만 번 해줘라고 해주면은 얘가 계산을 빨리 해주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브리지나 피크점이 아닌 구간 활성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각 트라이얼마다 뭐 평균값,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인데, 저는 그 차원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한 점에, 뉴런 하나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넣고 싶어서 한 거고, 예카폰테를 케이타이 논문 보면은 피처를 만들어주는 그런
저번 시간에 그 메소드 봤죠? 그 몇 천 개의 피처를 만들어주는 그, 그 파이썬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적용을 뭐 할 수도 있고, 예, 뭐 몇백 개, 몇 천 개, 뭐 이렇게 피처를 만들어준대요. 그 걔를 만들고,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박아 넣으면은 뭐 분리되겠지, 뭐 이런 거고. 그 어떤 다른 그 아까 뭐 PCA 뭐 논문에서는 이제 트라이얼이 100개면은 이제 100개 트라이얼 할 동안 평균 신경 활성을 그 뉴런의 정보로 뭐 지정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되게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민 쌤이 지금 그 말한 것처럼 근데 지금 그래서 세세한 분석법 들어가면은 이제 피처를 그 한 뉴런에 대해서 정보를 정하는 방법이 되게 좀 그 많아지는데 어 그거는 이제 그 분석하는 사람의 역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트라이얼이 할 때마다 분포가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실루엣 같은 건 없나요? 그거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실루엣 같은 거. 근데 그 뭐 TSN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걔도 좀 수렴성이 있다고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사한 애들은 유사한 애들끼리 계속 모아주니까 언젠가는 얘네들이 그 도달하는 지점이 존재한다고는 어느 정도의 수렴성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딥다 많이 잘 분리시켜주는 정보를 딥다 많이 넣어주면 언젠가 요렇게 아까 잠깐 봤죠. 그래서 요 지점으로 그 수렴하는 뭉쳐놨다가 여기 여기 계속 막 이렇게 계속 같은 애들은 계속 같은 애들끼리 뭉쳐있게 되잖아요. 요런 지점에 도달한다고는 해요. 또 언젠가는 도달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데이터는 뭔가 잘 분리가 안 되는지 많이 때려박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보들이 뭐 많으면 좋은 것 같고 94개로는 뭐 부족할 수도 있고 저 피처 만들기 귀찮아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 펄플렉시티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높아지면 뭐라고 했었죠? 점들이 넓게 퍼진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500이 디폴트인데 이게 5가 디폴트예요. perplexity. 이거 TSN이 쓴 논문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자들이 5에서 50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디폴트가 10인가 이랬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 해보면은 여기 나왔죠. 요거까지 해야지. 여기 나왔죠. 이렇게. 요게 이렇게 나왔는데 얘 다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한번 50으로 해볼게요. 지금 바로. 그 퍼져 있는 정도를 보기 위해서. 애들이 뭔가 다 띄엄띄엄 돼 있죠.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는 좀 더 띄엄띄엄 돼 있죠. 자, 여기서 이걸 해보면은 지금은 지금 잘 뭔가 뭉쳤죠. 파랑 애들은 파랑끼리 뭐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 분석을 잘 했다는 거예요. 기계가 봤을 때도 나름 몇 개 항상 이렇게 삑삑 나긴 하는데 얘를 이렇게 50으로 하면은 지금 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죠. 간격이 서로. 그러니까 그 분산이 이렇게 넓어져서 서로 유사도가 비슷해져서 막 좀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50, 이거는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분산을 이렇게 넓히라고 하더라고요. 이 펄플렉시티를 넓혀라.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근데 94도 좀 적은 차원인가 봐요. 그 TSN이 논문, 그 K타이는 몇 천 개 썼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차원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차원이 하나의 점이 가지고 있는 정보 그게 많아질수록 어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고, 계속 그 차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항상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하이 디멘셔널 로우즈 오브 X잖아요. 그 로우는 지금 요거라서, 여기서 말하는 디멘션은 이 점점 하나하나인데, 요것도 이 점의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 헷갈리게 잘 구분을 이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TSN이 또 우리도 할 수 있고, 이제 피처만 잘 많이 만들어야죠, 피처를. 뭐 여기서는 이제 피처 뭐 4개 갖고 했는데, 더 많은, 더 높은 거를, 그 아이리스, 그 예시에서는 이제 꽃의 그 정보 4개, 한 꽃의 그 4가지 정보를만 가지고 했는데, 뭐 G에 뭐 몇백 개 넣어주고 이제 해야지 뭔가 좀 잘 되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또 질문 있나요, 더? 오늘 차원 촉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혹시 차원 축소하지 않고 클러스터를 하거나 유사한 것끼리 모아주는 방법도 있나요? 그 이제 그러니까 클러스터를 어,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있고 근데 우리는 왜 차원 축소를 그러면 하냐 약간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아까 말한 이제 인간은 일단은 3차원 이상은 눈에 못 봐요. 그쵸? 그리고 3차원 이상 되면은 감이 안 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요 상황도 좀 힘든데. 그리고, 어, 그, 그쵸. 그 차원이 높아지면은 한눈에 이걸 보기가 힘들고, 근데, 어, 그, 근데 이제 높은 차원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에 그 점을 다시 어떤 공간상에서 보여주려면은 결국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 축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요것도 다 보면은 TSN이도 결국에는 높은 차원에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9차원, 그러니까 뭐 9차원의 뭐 이런 정보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9차원인데, 아무튼 일단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정보들 갖고. 사실 얘도 뭐 비슷한 시각화 방법이죠. 그리고 K-민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정보 넣어서 하는 거. 우리는 그때 2개밖에 안 넣었는데, 그 K-민스식 보면은 1부터 10까지 쭉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걔도 결국에는 우리 그, 그, K-민스식 보면은, 여기냐. 여기 데이터셋, 여기 들어가는 요거 보면은, 그러니까 클러스터링, 어, 그래. 여기 보면은, 지금 N 곱하기 P의 데이터인데, X가, 그러면 N개의 뉴런에 대해서 P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엄청 많은 정보죠. 차원이 높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C는 IDX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게 결국에는 2차원 정보였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류는 해줬어.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얘네가 잘 분리되는구나 확인하려면은 2차원 또는 3차원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를 좀 하게 되는 거고, 뭐제 생각은 좀 그렇거든요. 어, 어차피 설득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 했다. 뭔가, 이게 뭐 잘 된다. 그래서 그냥, 뭐, 결국에는
그 클러스터와 이 점과 이 점이 비슷하다도 결국에는 이제 0.9 뭐 라는 이제 값으로 나오고 얘네가 잘 뭉쳐 있다.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값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클러스터 높은 차원에서 클러스터했다 해서 그 많은 정보가 많은 그런 값들이 나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요약하자면 있다. 근데 결국에는 클러스터를 보고 싶으면은 인간의 눈으로는 2, 3차원으로 결국엔 줄여야 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뭐 제 생각은 그렇고, 뭐 좀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럼 없으면은 그때는 뭐 크게는 없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한번 뉴럴 그거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뉴럴 트레젝토리? 그건데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요거 다시 복습을 하는 거가 그거 될게요. 그러니까 PC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세요. PC에 대해서. 이것도 그냥 복습하는 걸로 자, 해보고, 음, 많이 어려운 거는 이제 어차피 우리 데이터셋이 지금 뭔가 없어서. 어, 그러면은 더 질문 없으면은 여기서 끝 하죠. 고생하셨어요. 네.